자리에 앉으면은 한 10억 정도 줍니다. 이걸로 한번 해봐. 10억 사고 파는 거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50억 정도를 줘요. 한번 해봐. 시니어 플레이어가 되면은 500억, 1000억을 줍니다. 이거 늘리는 게 힘들어요. 여기서 많이 탈락됩니다. 놀랍죠? 10억으로 그렇게 잘하던 애가 50억을 주고 자리에 앉히면 못해. 그거 늘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 친구들한테 코스피 선물 이런 거 하잖아요. 코스피 선물 50계약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변동성이 막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나죠? 500계약으로 하면은 5천만원, 1억 이렇게 납니다. 그럼 이 변동성을 못 버티는 거예요. 거기서 대부분 탈락이 돼요.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지만 이 투자자산의 비중을 늘리면서도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게 여러분들의 실력이고 그게 여러분들의 투자 근육이에요. 그 옆에 있는 친구 무슨 코인 사라 그랬다고 내 남아있는 여윳돈 밀어 넣는 게 용기가 아니라 내가 자산 일정 수준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의 벤치마크가 누군지를 생각을 하고 그 정도 수준까지 투자자산 비중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냐 그 생각을 하다 보면은 내 전체 자산 수익률이 얼마인지 계산하게 되고 당연히 아까 말한 해지성 자산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머릿속에 이 차트에서 점을 항상 찍어야 돼요. 내 점은 어디에 있나. 아까 말씀드렸죠? 기준금리 플러스 2%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찍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최소한 따라가는 거예요. 최소한. 내 자산에서. 그렇게 대단히 큽니다. 지금은 대단히 안 크다고 생각하죠? 그걸 못 따라가요. 여러분의 근로소득으로 따라가기 힘들어요. 5억 버는 사람이, 자산이 5억 있는 사람이 기준금리 플러스 2%포인트면 5.5%입니다, 지금. 5.56%면 1년에 2,500에서 3,000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노동으로 버는, 근로로 버는 거 빼고 근데 여러분들이 근로소득만으로 그걸 따라가면은 못 따라가요. 어떻게 못 버요? 1년에 3,000. 자산 5억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물가 상승률 정도만 해도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죄송스럽게도 여러분들도 최대한 자산을 많이 만들고 그 자산을 끊임없이 보유할 수 있어야 돼요.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격이 그렇게 많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되면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사이클이 가격이 많이 빠지는 사이클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안 올 것 같잖아요. 영원히 올라갈 것 같고 무슨 자산이건 분명히 가격이 빠지는 사이클이 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투자가 돼 있으면서도 포트폴리오를 그 가격 하락을 방어했으면 드디어 용기를 내야 되는 시점이 옵니다. 죄송하게도 세상 살아가면서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것까지 신경 쓰면서 용기를 내야 되냐? 사실 안 내도 되는데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더 좋은 집 사고 싶다며 더 많은 소득 올리고 싶고 앞에 간 사람 따라가고 싶고 여러분들은 그렇잖아요. 지금 뭐 사실 40대 50 은퇴자 분들 연습 강연할 때는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들은 분명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빠졌을 때 용기를 내려면은 내가 지금 자산을 가진 상태에서도 빠졌을 때 손실이 안 나 있어야 용기가 납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걸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는 그때를 기다리고 완전히 무수익 자산으로 들고 간다. 그 벌어지는 격차 어떻게 따라가려고? 내 수익률 그래갖고 뭐 1% 0% 수시입 출금 통장에 가득 놔두고 근데 저 뭐 아무런 그냥 월급 받는 통장에 놔두고 절세 뭐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포트폴리오 관리 전혀 안 하고 엄청나게 낮은 수익률을 있다가 그 기회만 기다린다. 10년 뒤에 오면 어떡하려고? 10년 동안 벌어진 걸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전체사의 포트폴리오는 사회의 평균을 따라가면서도 위기가 왔을 때 잃지 않았다가 그때가 되면은 용기를 내야 되는 게 여러분들 앞에 있는 미션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당히 죄송하게도. 나 살아갈 일 많고 내 해야 될 일 많은데도 굳이 금융시장에 관심을 가져갖고 그때가 오는지 안 오는지 내가 잃고 있지 안 잃고 있는지를 계속 따져야 되는 게 대단히 피곤해요. 대단히 힘들고 그래서 사실은 청년들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어떡하겠어요.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냥 이거 안 보고 얘기할게요. 물론 여러분들이 모든 걸 커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수입을 압도적으로 늘리는 거죠. 수입을 늘리는 건 이 모든 걸 커버합니다. 압도적으로 조금 늘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의 투자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지금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크죠. 대단히 커요.
1억 자산의 3%가 지금은 300만 원밖에 안 돼요. 나중에 10억 자산 되면 3천만 원이지만. 그럼 지금 여러분들은 연봉을 조금 더 올리거나 하는 게 대단히 사실 크다고 얘기하는 게 거기 있고, 어른들보다도. 그리고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청년들이니까 굳이 얘기하자면은 항상 그림을 그리는 걸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창업이 유리하다고 대단히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창업이 왜 유리하냐?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때는 유리하지 않았어요. 1번 오프라인 창업이죠.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불과 우리나라는 한 10년 정도 전까지 창업자는 그 법인과 연대 책임을 졌어요. 법인이 손실이 나면은 개인이 거지가 됐습니다. 연대 책임을 졌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창업하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자금 지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개인이 뭐 부채로, 빚으로, 아니면 엄마 아빠의 빚으로 졌어야 했어요.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저 창업자들 진짜 많이 만나봤는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연대 책임 그런 건 당연히 없고요. 어떤 훌륭한 아이디어와 훌륭한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돈이 모이는 시대예요. 게다가 디지털 창업이잖아요. 돈도 별로 안 들어요. 정말 유리한 시대입니다. 만나보면 만나볼수록 그래요. 게다가 요즘에는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사회는 실패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걸 항상 10년 동안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은 이미 마음속에 실패를 예견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에 대단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나 창업을 안 할 건데요. 거기까지 안 갈 거예요. 회사를 다니시면서도 여러분들의 몸값을 올리려면 내가 다른 얘기 하지만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이 되면 몸값이 가장 비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창업을 했어. 제가 지금 창업을 했어요. 지금 직원 8명밖에 안 돼. 물론 창업을 했어요. 근데 지금 요거에서 끝나기 싫잖아요. 그럼 뭔가 다른 걸 하고 싶어. 하지만 제 몸은 하나예요.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내 시간을 아껴줄 사람이에요. 내 시간. 내 시간을 아껴주면서 누가 뭘 해서 돌아가는 게 그게 뭐 어렵게 말하는 비즈니스 모델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시간을 아껴줄 사람이 누굽니까? 나 대신에 그쪽 그림을 그려주는 사람이에요. 물론 훌륭한 부속품이 될 수도 있죠. 그래갖고 전문가가 돼서 돈 많이 버는 거 정말 훌륭합니다. 그것도 정말 베스트인데 그 전체 그림을 내가 그릴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걸 내가 혼자 할 수 있으면 그게 창업이 되는 거죠. 다른 내용이었지만 대단히 유리하고 그리고 부의 차이가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에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월급 어떤 요런 거는 대단히 작은 세상입니다. 나와 보니까 그래요. 저 월급 되기 10년 했어요. 나와 보니까 대단히 작은 사회, 대단히 작은 세상이고 여러분들의 월급을 연봉을 3천, 4천, 5천, 6천, 7천 주는 이유는 그걸 줘도 남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많이 남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연봉 5천인 분을 왜 모시겠습니까? 1억 벌려고? 그 정도로는 힘들어요. 연봉 5천인 사람이 보통 회사에 들어왔을 때 1억 5천, 많으면 2억 그 이상의 값어치를 해주기 때문에 모십니다. 그런 그림을 그 말인즉슨 한 명을 뽑을 때마다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은 1억씩 떨어집니다. 연예인들 돈 많이 벌죠. 전 나와서 펀드 매니저 생활을 접고 나와서 이런 뭐 소위 인플루언서, 소위 유튜버 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큰 장점이 별별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어요. 예전에 만나기 힘들었던 분들, 회장님, 창업자, 스타트업 대표들하고는 뭐 계속 콘텐츠를 만드니까 아니면 지금 창업을 하려고 도전하는 친구들, 주식 동아리 하는 친구들, 실제로 주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다는 친구들 만났는데 그 중에 가장 부자는 누굴까요? 물론 그 아버님이 훌륭한 분들은 좀 빼고요. 아버님이 아주 훌륭한 분들도 있죠. 예, 그런 분도 있는데 압도적인 분은 연예인도 많이 만나죠. 연예인 자산 관리, 재산 상담도 많이 했어요. 압도적인 분은 창업자입니다. 창업자예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웬만한 연예인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아예 그냥 논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까지 아니더라도 근데 그분들이 뭐 엄청난 걸 했냐? 제가 보기엔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리면 자금이 가장 많이 필요한 사람이 가장 많이
그 원래 그 투자들 VC라 그러죠. 벤처 캐피탈 하는 분들이 와서 얘기하면은